네, 오늘 시장의 특징주들 보면서 또 종목 아이디어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의 발견자들,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님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장이 계속 고민들이 깊어지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 뭐부터 볼까요? 네, 오늘 이 종목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적이 나왔죠. 실적이 나왔는데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사실 어닝 쇼크 치고는 오늘 지금 삼성전자 하락하고는 있습니다만 어닝 쇼크 치고는 하락폭이 좀 덜 하죠.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모습이긴 한데, 이 컨센서스가 근데 계속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한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컨센서스 11조 영업이 11조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11조에서 10조 8천억, 10조 6천억, 10조 4천억 그러다가 이제 이 9조 원대에도 컨센서스를 얘기를 했던 증권사들 이 하우스들이 좀 있었는데 어찌됐든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습니다. 평균 내보면 10조 원 넘거든요. 증권사들 하우스별로 컨센서스 내보면 10조 원 넘는데 9조 원대, 그것도 9조 원대 초반을 영업이익을 냈기 때문에 매출액이 사상 최대치다라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보다는 훨씬 좀 못 미쳤습니다. 그럼 이제 이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안 좋은 것이냐, 삼성전자가 유독 안 좋은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좀 더 안 좋았죠. 디램 쪽에 있어서는 PC라든지 모바일 쪽이라든지 디램 판매가 좀 덜 팔렸고요. 그리고 HBM이 또 지연됐습니다. 엔비디아로 빨리 납품이 들어가야 되는데 엔비디아 쪽도 테스트 예상 시간보다 조금 더 길어지면서 엔비디아 납품도 늦어졌죠. 그러면 이게 SK 하이닉스 쪽으로 바라보면 SK 하이닉스도 디램은 같이 좀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쪽은 그래도 잘 들어가고 있죠. 마진율이 3배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D램 쪽에 있어서 영향력은 좀 있지만 HBM 쪽은 좀 덜할 것이다. 반도체는 SK 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수급적으로도 돌아와서 좀 살펴본다라면 사실 삼성전자가 이 8월 블랙 먼데이처럼 그 급락 이전 가격으로 사실 돌아가 있었으면 SK 하이닉스는 회복을 했죠. 대체적으로 종목들이 회복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그 전이면 2,700도 지금 넘었거든요. 국내 코스피 지수가. 그만큼 좀 많이 하락을 한 그런 상태였는데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워낙 많이 팔았습니다. 외국인 수급창을 보면 계속 매도, 파란색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래도 전일 같은 경우 긍정적인 모습이 기관에서 다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보면 외국인은 지금 좀 팔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기관들은 좀 매수 매도가 좀 혼재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어찌됐든 기관들 쪽에서 매수가 일부는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6만 원 깨졌을 때 어제 좀 강하게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모습들까지 본다라면 수급적으로는 기관은 좀 우호적이다. 근데 외국인의 수급이 아직은 돌아서지 못했다라는 점이 좀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이긴 하고요. 그렇지만 반도체 향후에 대한 부분들 보면 삼성전자에서도 이 좀 더 노력을 해서 반도체 기술력에 있어서 좀 더 앞선 모습을 보여주겠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각성한 모습들이 있었죠. 실적으로 4분기 다시 한번 기대해보자가 사실 기관 쪽의 입장에서는 기대를 해보자. 외국인 쪽의 입장에서는 아직은 좀 모르겠다. 이런 모습들이 좀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삼성전자는 사실 원래 기대치가 상당히 낮아져 있었고요. 이제 어제만 하더라도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연간 이익이 삼성전자를 넘을 수도 있다 이러면서 상당히 기대가 있었는데 오늘은 또 이제 함께 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뉴스를 휘둘리지 않는 방법을 결국은 이제 배워야 되고요. 어쨌든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실적 발표한 삼성전자를 체크를 잘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은요. 네, 다음 종목은 사실 금리랑 좀 연결지어서 KB금융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KB금융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까지 4일 연속 빨간불입니다. 양봉도 양봉이고요. 4일 동안 플러스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최근 들어서 근데 보면은 이 금리 인하 됐을 때 금융주들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았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은행주들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금리 인하 딱 했을 때 하락 한번 했었죠. 그리고 국내 KB금융 같은 경우 보면 은행주들 밸류업 지수 발표됐을 때도 하락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가 보통 이루어질 때 한 번에 사실 금리 인하가 멈췄던 적은 거의 없거든요. 금리 인하는 추세적으로 좀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은행주들 대부분 좀 하락하고 채권 금리 하락하는데요. 두 번째 금리 인하가 되기 전에는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동안. 지금 국내 주식도 그렇고 미국 주식도 그렇고 국채 금리 4% 위로 다시 올라갔죠. 분명히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여전히 좀 높습니다. 11월 달에 25bp냐 50bp냐에서 25bp로 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지
이 금리 인하를 안 할 가능성은 여전히 좀 낮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갔다 그래서 채권 금리가 확 올라가 버리고 좀 혼재되어 있는 그런 금리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그동안 금융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살펴보면 1, 2월 달에 주가 움직임 좋았거든요. 밸류업 지수 처음에 발표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3, 4월 달 그리고 7, 8월 달 이때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실적 발표하면서 밸류업 관련된 구체적인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왔었거든요. 기대감도 같이 반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월 달과 11월 달 실적 발표하고요. 또 밸류업 구체적인 얘기 또 나올 겁니다. 은행주들 1, 2, 3분기까지 실적이 대체적으로 좋았죠. 이번에 KB금융도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주주환원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목소리들 나올 가능성이 매우 좀 높죠. 10월 말에 경영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계획들을 발표하면서 주주환원책,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가지고 지금 외국인과 기관에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무님, KB금융은 이 밸류업 지수 포함 안 되면서 사실 충격이 좀 있었는데요. 이후에 올라온 흐름들 보면은 뭐 그에 따른 수급,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영향은 뭐 이 지수 그 영향은 크지 않다고 결국은 이제 봐야 되는 거네요. 아직은 밸류업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이 크지가 않거든요. 물론 이제 향후엔 늘어나겠죠. 그런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밸류업 지수 무언론 포함이 되면 좀 더 좋겠습니다만 KB금융 자존심에 사실 스크래치가 좀 났죠. 포함이 되려고 좀 더 적극적인 주주환원책이 나올 것이고 지금 시장에서 매수하는 자금은 그 적극적인 주주환원책을 기대하면서 좀 매수하는 자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종목 발견 윤정식 상무님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